제가 어제 봤던 데는 여기입니다. 이제 이쪽 일산 요진 YCT라고 굉장히 유명한 단지가 있어요. 요 단지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쪽을 쭉 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돌고 왔어요. 이렇게 돌고 온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돌고 왔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쪽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두역과 백마역, 경의중앙선과 3호선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고 여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연식이 이제 92년, 93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좀 일찍 지은 편이고 92년, 93년이니까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94년식, 95년식 이렇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후곡마을 이쪽이.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보다도 1, 2년 정도 먼저 지어진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기 전에 일단 이 아파트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이제 예전에 원시티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장 역할을 했던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좀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에피소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19년도에 발령을 받으면서 19년도에 저랑 이제 그 맞교대 했던 이제 저보다 1년, 2년 회사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여기 이제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19년이니까 가격이 19년이니까 한 요 정도 올랐겠죠? 19년 말 19년 초였으니까 요 정도였겠죠?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억 6, 7천 올랐을 때였고 이 선배가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선배가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집값은 떨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난 그래서 여기 팔고 여기 전세를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팔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랐죠. 5억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선배는 부동산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깊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승장이 너무 길었어. 19년엔 떨어질 거야. 그냥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19년부터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잠깐 조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 73%가 3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만난 적은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아파트고 제가 단톡방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는 주변에 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학원가도 멀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여기가 이제 애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여기 이제 일산 내에서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좀 버셨고 그다음에 조금 노후도 이제 조금 편하게 좀 이제 새 아파트에서 보내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백석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산병원인데 일산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터미널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대형 마트도 가깝고 여기 복합 쇼핑몰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생활하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역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뭐 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1825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단지인지 여기 이제 호객노노에 보시면 이야기 창에 보시면 나오죠. 엄청 많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뭐 내부도 괜찮고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일산 동구의 대장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원시티도 일산 동구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쪽을 동구로 보기에는 조금 뭐 위치적으로 뭐 여기가 서구로 보냐 동구로 보냐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서구고 여기는 동구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다가 이쪽 원시티 이쪽이 들어온 다음에 대장 자리를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19년식이고 아까 얘는 16년식이에요. 요즘 YCT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가 백성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두역입니다. 이 백성역과 마두역 사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보시면 이 역을 기준으로 양 옆에 여기가 이제 상권이에요. 상권. 여기가 이제 쭉 상권이거든요. 쭉 상권인데 뭐 중간중간 이제 좀 상권이 덜 한 데도 있고 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쪽이 메인 상권이에요. 그래서 임장을 가실 때 이제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학원가랑 상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 주변에는 보통 상권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권이 좋은 상권, 뭐 병원, 약국, 은행, 마트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유흥시설, 술집 이런 것들도 밀집이 되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이쪽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뭐 평촌역이나 아니면 그쪽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쪽도 술집 유흥가가 꽤 있고 여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아서 여기까지 물론 가까우면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5단지 라이프 아파트가 바로 역세권이니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가격대를 보면은 30평대를 보면은 가격대가 제일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제일 비싸지 않을까라고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30평대만 이렇게 잡아볼게요. 얘가 지금 31평이 있는데 7.7억이잖아요. 근데 여기 34평이 8억이니까 얘가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아니다. 물론 선호하는 단지는 맞긴 맞지만 제일 비싼 단지가 아닌 이유는 제가 임장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상권이 가까울수록 좋긴 하지만 그게 좋은 상권과 안 좋은 상권이 섞여 있다면 안 좋은 상권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나이트 있어요. 나이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대형 나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내 집 앞에 나이트가 있다. 이게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마트도 뭐 도보권으로 있고 그다음에 뉴코 아울렛도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상권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쪽에서는 학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학원가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학원을 가는데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돼요. 15분 정도는 걸어요. 물론 이제 여기로 쭉 이렇게 가시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산책로처럼 잘 돼 있고 좋긴 하지만 거리상으로 한 15분, 20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역 근처, 이제 3호선 역 근처로 백성역과 마두역 이쪽은 상권이 잘 발달돼 있구나. 그래서 이 근처의 아파트들, 여기랑 도보권으로 있는 아파트들은 상권 이용에 좀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가 어디 있냐면 학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학원가를 한번 볼게요. 학원가. 일산에서는 학원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유명하고 중요해요. 이쪽을 이제 백마학원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곡학원가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후곡학원가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학원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쪽의 특징은 중고등학교가 조금 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학원이 조금 더 특화된 게 좀 더 많고 선호도가 있는 학원이 조금 더 많고 이쪽은 이제 초중학원이 조금 많아서 뭐 많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수요도 조금은 있다고 해요. 이건 부동산 소장님 말씀인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세요라는 아까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산 임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가서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 검색해 보셔도 나와요. 커뮤니티 뭐 일지매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일산에 이제 그 엄마 커뮤니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커뮤니티들이 각 이제 뭐 예를 들어 동탄맘 그다음에 뭐 어디맘 이런 커뮤니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 가보시면 되게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디 학교가 괜찮은 학교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이야기 탭 눌러보면 그런 데에서도 이제 정보를 많이 받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부동산 소장님한테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품 팔아가지고 얻는 정보들 그다음에 제가 임장 다니면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 백마 학원가와 이 역 중간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쪽은 별게 없습니다. 이쪽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경의중앙선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노선도 아니고 이 백마역에 가까운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양이나 그다음에 5단지 쌍용한성 같은 경우가 메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메인은 이쪽입니다. 여기 6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 뭐 해봤자 여기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정도를 저는 메인으로 봅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요 정도를 메인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은 여기부터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비싸고 좋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투자금에 조금 넘치더라도 내 투자금에 조금 초과하더라도 여기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부터 먼저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실 때 이렇게 가시는 거고 왜 여기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학원가가 가깝고 그 다음에 상권이 가깝고 둘 다 도보권으로 이용한
아파트들이 요 아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가시면 이런 걸 확인하시면 돼요. 아, 여기는 학원가가 메인 학원가가 여기고 메인 상권이 여긴데 둘 다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양쪽을 둘 다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 어디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제가 초품화 그 다음에 중학교는 공부 잘하는 중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일산에서 공부 잘하는 중학교는 어디냐면 물론 일산은 다 전체적으로 다 학군이 괜찮습니다. 일산 학군은 뭐 나쁜 학군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막 일산이 뭐 좋은 학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산은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도 괜찮은 학군입니다. 좋은 학군이에요. 특히 이런 뭐 오마중, 그다음에 뭐 신일중, 그다음에 이쪽에 정발중, 뭐 여기 백마중, 백신중 다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이쪽에. 발산중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의 아파트들이 다 비싸요. 그러니까 학원가를 품고 있고 이 백마중, 정발중, 백신중을 보낼 수 있는 요 아파트들이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오마중을 보낼 수 있는 이 후곡마을의 아파트들이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물론 가깝다고 무조건 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뺑뺑이를 돌리지만 어쨌든 거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그 근처에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중학교가 배정이 되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아까 백마 학원가가 여기 있었고 이 백마중과 정발중, 백신중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어디가 더 선호도가 조금 더 높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뭐 조금 구분짓기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쪽과는 조금 약간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풍산중을 보내기보단 이 세 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면 이쪽에 배정이니까 이쪽을 살고 싶어 해요. 제가 이따가 풍동 얘기도 잠깐 할 건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풍동 쪽이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가를 공유하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이 중학교를 보낼 수 있고 상권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비싸고 그 주변에서 퍼져나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싸지는 구조입니다. 모든 도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도시의 구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얘가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8억, 7.9억, 7.7억, 뭐 7.8억, 그다음에 7.6억, 그다음에 뭐 7.3억, 7억, 7.1억 이렇게 돼 있고 주변으로 갈수록 6.3억, 5.9억, 6.2억, 6.1억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비싸네요, 얘. 여기 비싸네요. 저는 약간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는 비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아파트는 임장을 못 가서 어쨌든 이 아파트도 여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이 이렇게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저라면 사실은 이 아파트를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기 신도시를 얘기를 할 때 일기 신도시 이제 임장을 가실 때 제가 요즘에 왜 일기 신도시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30년이 돌아오고 그러면 재건축 이슈가 도래할 때가 왔습니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일산은 제가 갔을 때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저는 막 이제 조금씩 움직임도 있고 원래 이제 일산이 조금 움직임이 늦긴 한데 좀 서서히 좀 움직임이 있고 이제 좀 뭔가 얘기가 들리고 막 플랜카드도 붙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쪽은. 근데 아마 이제부터 조금씩 스물스물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쪽은 사실 리모델링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이슈는 없지만 앞으로 3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다른 일기 신도시들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인프라나 이런 인프라 학군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 용적률도 다른 일기 신도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부천의 중동이에요. 이렇게 5개 신도시인데 그 중에 일산 신도시가 용적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딱 정확하게 이게 뭐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200이 넘으면은 조금 안 좋게 보고 200 이하 특히 이제 180 언더로 내려오면은 용적률이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재건축을 하기에. 근데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69인가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아마 중동일 거고 일산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산이 뭐 용적률 측면에서도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들은 이제 용적률이 좀 높아서 리모델링 단지가 더 많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이 주목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약을 보면은 이제 이쪽의 용적률을 다 500%막 준주거처럼 올려주겠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500%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보면은 1종이 200%, 그 다음에 2종이 250%, 3종이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재건축에 바람이 불 때 훨씬 더 이제 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져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부터 1기 신도시 위주로 제가 요즘에 임장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평촌을 다녀온 거고, 일산도 제가 다 돌진 못했지만 백마건가 쪽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곡학원가 쪽 이제 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역 쪽이나 이쪽에 이제 돌고, 나중에 이제 삼본도 가고, 그다음에 분당도 다시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돌 건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유심히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이 단지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아파트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았어요. 그냥 이 아파트가 제일 괜찮았고,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얘를 건너가면 됩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되고, 물론 얘가 될 수도 있고 이쪽 낭민초등학교로 갈 수도 있는데, 낭민초등학교 갈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서 굳이 길을 안 건너고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넘어가면 되거든요. 길을 안 건너려 그러면. 그래서 초등학교가 조금 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아파트나 이 아파트 정도가 괜찮았다, 저는 느낌이. 그래서 요런, 물론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목했던 건 뭐냐면 대형 평수를 주목했어요. 지금 여기가 34평, 36평형보다 대형 평수가 오히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가격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48평짜리가 제가 40평대, 30평대 이상으로 한번 볼게요. 평수들을 이렇게 한번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고 여기를 갭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물론 이게 이제 평균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얘네가 좀 반영이 좀 느린 거고, 지금 전세가가 거의 한 7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40평대가.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가 10억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2.9억이라고 하는 건 전세가가 7억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49평짜리가 지금 9.7억인데 2.2억의 갭이니까 전세가가 7.6억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거의 7억이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산 전체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빠질 확률이 낮아요. 이따가 이제 풍동 쪽에 이제 잠깐 가볼 건데, 풍동 쪽에 조금 이제 들어오는 거 뭐 조금 있고 별로 없어서, 여기 보시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매매가는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상승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분위기가 조금 지속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거는 좀 빨리 하락장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조정장 오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 하락 요인이 없어 보여가지고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세가가 계속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림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되게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굳이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20평대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실거주해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그냥 기왕이면 큰 평수 하나 사놓고, 왜냐면 갭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갭이 작으니까 그냥 큰 평수로 사놓고 나중에 재건축이 될 때 이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남들은 지금 왜 대형 평수? 하지만 사실 이쪽에 대형 평수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나중에 일산 쪽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대형 평수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나중 얘기를 다 그냥 차치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려는 분이 있다면 저는 대형 평수에 갭을 끼고 사놓는 게 차라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임장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온 거죠. 예전에는 임장 갔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대형 평수를 조금 더 주목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 이제 학원가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지가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분위기는 어떻고,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는 거라면, 지금 단계에서의 임장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이런 데 임장 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입주 물량 말씀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자, 입주 물량은 여기 호갱론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로그인을 잠깐만 해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풍동 쪽에 이렇게 좀 있어요. 풍동 쪽에 더샵, 일산 엘로이 1, 2, 3단 1, 2, 3단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네 지금 입주 시기가 25년이에요. 그러니까 25년까지 이 근처에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25년까지. 지금 22년이죠. 그리고 여기 장항동에 있는데 이쪽이 일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고 신혼희망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고향 장항지구인데 이쪽에 있는 입주 물량들이 이쪽 일산 신도시 쪽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동에 있는 지금 777세대 여기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얘도 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 끝이에요. 풍동에 있는 얘는 25년 이쪽에는 25년 이후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덕양구 쪽에 이제 조금 있는데 이쪽에 이제 덕양구 쪽에 들어오는 것도 대곡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개 단지 여기 2개 단지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합쳐봤자 22년에 다 들어오지만 15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이거 말고는 일산에 영향을 줄 만한 입주 물량이 제가 봤을 땐 많지 않다. 물론 이쪽이 이렇게 많지만 이쪽 수요랑 제가 봤을 때는 일산 수요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수요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사셨던 분들은 교통이 불편한 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아유 자유로 막혀 뭐 교통 여기 출퇴근 어떻게 하지만 일산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제 대학 선배도 있는데 익숙해요. 그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1시간 걸리고 이런 게 익숙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멀리 가는 건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그냥 지금 현재 일산의 인프라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굳이 더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여기 안에서 여기 재건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사셔야 되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향후.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런 대형 평수들도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전세가 만약에 전세가율이 더 만약에 높아진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더 좁혀진다면 그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락장이 와요. 조정장이 와요.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그 가격에서 꺾여요. 근데 전세가는 뭐 조금 멈춰 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갭이 뭐 1억 몇천 2억까지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일산의 재건축 단지의 대형 평수의 단지를 2억 언더로 살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지금 내년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일지 내후년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일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때 당시에 다시 얘기하겠죠. 아 지금 요 정도의 이 입지에서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임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동선은 이제 어떻게 도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유진 YCT부터 먼저 돌고 이렇게 쭉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쭉 돌고 그 다음에 차로 이렇게 쭉 분위기 임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차 세워놓고 여기 세워놓고 쭉 돌았죠. 여기를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리지. 단지가 관리가 잘 돼 있나? 이제 여기 단지들의 특징은 1층에도 주차하고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좀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뭔가 뭐 주차장이 뭐 지금 요즘 아파트처럼 막 깔끔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연식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하지 않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고 이쪽에 보시면 일기 신도시들은 뭐 요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다 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런 데가 아니라 다 걸어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처럼 다 돼 있거든요. 요런 데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단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뭐 같은 2단지죠. 아파트 브랜드는 다르지만 이쪽이랑 이쪽이 다 연결돼 있고 여기랑 여기도 다 연결돼 있고 얘를 기준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한 상권이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조금 뭐 마트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촌공원 이쪽에 사람들도 꽤 많고 이쪽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학교들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들
학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마트도, 대형마트도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뉴코어 아울렛도 있고, 뭐 복합 쇼핑몰도 있고, 대형 병원도 가깝고, 여기 일산 차병원도 있고, 여기 일산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일산 호수공원도 걸어가기는 조금 멀지만 차 타고는 엄청 금방 가고, 정발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교통만, 강남까지 가는 교통편만 해결이 되면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치고,